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단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단어를 외워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단어 외우시고 나면 어떠십니까? 네, 잠깐 뒤돌아서고 나면 바로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단어 공부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들 알고는 계시잖아요. 단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단어, 오늘 배울 건 형용사인데요. 형용사의 반대말을 가지고 와서 세트로 한번 외워보려고 해요. 요 뜻이 있으면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 긴 게 있으면 짧은 게 있는 식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울 30개의 세트, 즉 60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좀 만만한 녀석도 있고요. 난생 처음 보시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잘 한번 점검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는요. 한번 딱 보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잠깐 머릿속에 넣었다가 잊으셔도 돼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었다 잊었다 넣었다 잊었다 반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외워지게 되니까 그렇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평생수강권, 친절한 영어교실 평생수강권 판매하고 있고요. 4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까지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 계시면 이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사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배울 단어의 세트는요. first랑 last예요. 자, 우리 first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숫자를 세는 방법은 1, 2, 3라고 세는 방법이 있어요. 1, 2, 3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처럼 순서가 있는 거 first, second, third 드드드드드 나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first가 되겠죠. 이거와 반대되는 게 last입니다. 요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게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늘 요새는 좀 많이 없어진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 입국신고서라는 걸 써요. 거기 보면 first name이 있고요. last name이 있습니다. 자, first name 뭘까요? 첫 번째 이름이에요. last name은요. 마지막에 오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홍길동이라고 있으면 홍성을 먼저 써요. 근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길동, 홍이라고 쓰는 거 익히 알려져 있죠? 박찬호, 찬호, park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첫 번째로 오는 이름 first name,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이름이 first name이고요. 성은요. 마지막에 오니까 last name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first 쓰이는 거 참 많죠. 비행기에서 제일 좋은 좌석 first class라고도 하고요. first lady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의 first가 되겠고요. 마지막의,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last order라고 해요. last order. 그죠? 그래서 first, last, first, last 세트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future랑 past 나와 있습니다. future는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future 하면 미래예요. 이게 우리가 명사는 이름이죠. 여기 보면 책이 있습니다. 책, 마이크 요런 것들 명사라고 하죠. 미래, 과거 다 명사가 됩니다. 미래나 과거라고 하는 명사로도 이 future, past 쓰여요. future 미래, past 과거이고요. 형용사 형태로도 똑같은 말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future 미래의가 되고요. past는요. 과거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future 알고 있기 때문에 이 future랑 묶어서 past, 과거의도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past 참 많이 쓰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영어로 할 때는 past 정말 많이 쓰이고요. future 미래의, past 과거의입니다. future, past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excited랑 bored 나와 있어요. 자, excited 뭡니까? 네, 신이 난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 그런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막 신이 나요. 예를 들자면 해외여행 오랜만에 갑니다. 그럼 비행기 탈 때 우리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구름 위에 뜬 것처럼
기분이 막 너무 좋아요. 그런 거 excited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그 중에서도 유독 bored, 지루하신 분들 계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 선생님, 제가 고등학생 때, 뭐 중학생 때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참고서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칠판에다 판서를 계속 하십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판서하세요. 그리고 그냥 읽어주시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 쓰시는 거 보면서 bored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excited랑 bored 정말 많이 쓰고요. 한국말로 이 excited가 발음이 excit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요 excited T를 D 정도로 발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excited 신난 상태예요. 지루한 거는요 bored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global이랑 local 나와 있어요. 자, 글로벌 많이 들어보셨어요? 글로벌을 언제 씁니까? 네, 저 대학생 때 저희 학교 저희 과가 야 이제 우리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세계를 향해서 막 팔을 벌리고 세계에서 엄청나게 교환학생 많이 받아들이고 저희도 막 보냈단 말이죠. 그 글로벌 인재, 전 세계적인 지구의 인재를 만드는 게 글로벌이에요. 뭐 뉴스에서도 글로벌 뉴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전 세계와 관련된 거 글로벌이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산에 내려가면, 부산 가면 뭐 냉채족발도 있고요. 돼지국밥도 있고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유명한 뭐 전주 가면 비빔밥도 있고요. 대구 가면 막창이 있고요. 그거는 그 지역만의 로컬이라고 해요. 로컬. 우리가 뭐 태국 여행 갔어요? 베트남 여행 갔어요? 다 그 지역만의 로컬 푸드들이 있어요. 로컬은 그 지역의 것이고요. 로컬 푸드라고 참 많이 쓰이죠. 그 지역의 음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제가 여기다 글로벌이라고 써놨죠. 한국에선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global 이게 좀 더 원음에 가깝고요. 로컬은요. local이라고 써놨죠. local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다. global, local.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far, close 나와 있습니다. far 하면요. 먼이라고 예전에 한번 배워봤던 것 같아요. 그죠? far, 먼 거랑 near, 가까이 있는 거, near. near. 배웠었는데요. 요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거리가 먼 거 far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거리가 가까운이라고 할 때 close라고 합니다. 이 close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네, 이 close가 동사로 쓰이면 닫다라고 써요. 여는 거는요, open이고요. 닫는 건 close예요. 그래서 열려있는 상태, open. 닫혀있는 상태 closed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close 단독으로 형용사로 쓰일 때는 가까운이라고도 쓰여요. 뭐 여기서부터 거리가 close, 가까워. 아니면 나 저 친구랑 되게 사이가 close, 가까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lose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만 좀 쓰임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떨 땐 막 동사로 막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형용사로 close라고 쓰이는데 우선 뜻을 알아놓고 나시면 그 활용 예에 대해서는 자꾸 보시다 보면은 늦을 수 있겠고요. 먼, far, 거리가 너무 멀어요. far. 가까우면요, close. far, close.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true랑 false 나와 있습니다. true는 우리 좀 알고 있나요? 네. 요거 true랑 false가 가끔 우리 TV에도 나와요. 요 단어를 알고 계셨던 분이면 true, false 나오면 그래 이렇게 하는데 모르셨던 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 있어요. 사실이냐 거짓이냐라고 할 때 true, or 뭐죠? 이거 아니면 저거란 뜻이죠. or true or false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우리 또 이제 어떤 문항 같은 거 체크할 때 T랑 F가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사실이면 true, 아니면 false에다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true, 사실인 거예요. It's true, 이거 사실이야.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말은요, false, 가짜의 위조된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false라고 합니다. 아마 false를 난생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네, 요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나중에 다 모아서 복습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 단어들을 넣고 문장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단어 아니면 내가 어떤 모르던 사실을 외우려면 몇 번 외우고 몇 번 까먹어야 됩니까? 8번 외우셔야 된대요. 7번 외우고 까먹은 다음에 8번째 외우면 그게 비로소 우리 기억에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배운 것들은요, 뭐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넣으려면 외우고 까먹고를 평균 8번 반복해야 된다. 내가 나이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기억력이 조금 더, 뇌 기능이 조금 더 좀 떨어져 있다.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면 10번, 11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꾸 하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수강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책 있어요. 요 7권의 책으로 영어를 처음, 영어 읽는 방법, 또 영어 기초, 문법 용어 요런 것들을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뭐 교육과정에 준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성의껏 잘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책 7권으로 만들어 놓고 영어 초급부터 중급자 레벨까지 배우실 수 있도록 이미 380강의 강의가 친절한 영어교실이란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료고요. 저희가 평생수강권을 아주 가끔씩 판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잦게 판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판매를 해요. 그래서 요거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요거 보시고 내가 처음부터 진짜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요, 행사할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막 전화 주지 마시고요. 네, 저희 여기 댓글창에 보면 전화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셔서 상담 받고요. 잘 못하겠다 싶으시면 저희가 회원가입 같은 것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시 한번 강의를 이어나가 보자면요, risky라고 하는 단어랑 safe라는 단어 있어요. 자, 이 risky는 우리가 여기 y를 좀 빼면 리스크라는 거 참 많이 들어봤죠. 뭐 투자할 때는요, 리스크가 따릅니다 라고 많이 해요. 리스크가 뭡니까? 위험이에요. 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그래서 이걸 위험한으로 형용사형으로 바꿔주려면서 y를 붙였어요. 그래서 risky, 위험한이 돼요. 그와 반대로 안전해요. 안전해. safe. 요거는 그렇게 외우시면 되시죠. safe는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야구예요. 야구 공을 던집니다. 타자가 쳤어요. 땅볼로 떼굴떼굴 굴러가요. 공을 잡고 1루로 던졌습니다. 주자가 탁탁탁 달려서 탁 베이스를 먼저 밟았어요. 공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럼 심판이 어떻게 하죠? safe. 너 안전해. 공이 먼저 오면 out이라고 합니다. 그죠? safe. 그걸 외우시면 돼요. 주자가 야구 베이스에 있을 때 안전하구나. safe구나. safe. 이와 반대되는 거는요, 리스크 단어 떠올려 주시면서 risky. 야, 그거 투자가 너무 리스키한 것 같아. 야, 너 지금 그거 하기에는 너무 리스키한 것 같아. 라고 한국말 할 때도 엄청 많이 쓰입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senior, junior 나와 있습니다. 자, senior는요, 여기 보면 상위의라고 써놨어요. junior는요, 하위의라고 써놨는데, 이게 우리 주위에선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선 주니어부터 보면 이제 손주들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은요, 요새 많이 계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저희 이제 누나의 딸 2명, 제 조카 9살, 7살짜리 딸 2명을 평일날 키워주세요. 누나랑 매형이랑 저기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뭐, 주니어, 어쩌고저쩌고, 뭐, 주니어 아카데미, 주니어 피아노, 주니어 축구, 주니어 무슨 대회, 다 많아요. 어린 아이들을 칭할 때는 우리 주니어라고 해요. 그와 반대로, 요즘은 시니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는요, 그거보다 더 연장자들을 뜻합니다. 뭐, 60세 이상, 65세 이상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통칭해서 시니어, 옛날 때는 뭐, 고령자라고도 얘기했고요. 뭐, 노인, 너무 그 옛날 말이죠. 그래서 좀 좋은 말 찾아보자고 해서 시니어라는 말을 요새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보면 학교에서도 저학년 주니어, 고학년 시니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위에 있는 거 상위의 것들은 시니어라고 하고요. 하위에 있는 건 주니어라고 합니다. 주니어 영어로요. 주니어, 시니어 영어로요. 시니어, 시니어, 주니어, 시니어, 주니어 배워봤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tough랑 tender 나와 있어요. 자, tough는요. 우리 tough guy 뭐 나오죠. 저기 TV에서 본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김보성 씨가 우리 터프가이 하면서 막 으리으리 외쳤었습니다. 터프가이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가죽 자켓 입고 오토바이 막 이렇게 타고 다닐 것 같은 느낌 드십니까? 네, 그 터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터프가이 뭔가 강인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터프는 강인한 것 플러스 뭔가 하기 힘든 일, 뭐 힘든 상황을 터프라고도 해요. 야, 그거 진짜 내가 해내기에 너무 터프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우리는 강인함부터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와 반대되는 거는요. tough와 반대되는 단어 제가 tender 가지고 왔어요. 뭐 약하다 하면 weak 이런 단어 있겠지만 tender 아마 제 강의에서는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 tender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영어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치킨 텐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치킨 텐더가 뭐냐면 한국에도 뭐 저기 패스트푸드점 가면 치킨 텐더 많이 팔고요. 해외 가면 치킨 텐더 정말 많이 먹거든요. 이 텐더라고 하는 게 그 좀 연약하고 보드러운 살을 얘기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닭가슴살 먹으면 어때요? 아, 뻑뻑해 뭐. 그 중에서도 좀 연한 뭐 닭 안심 같은 좀 부드러운 살 튀겨서 먹었을 때 너겟 같이 해서 먹었을 때 좀 그래도 부드럽게 씹히는 그런 거 치킨 텐더라고 해요. 닭가슴살, 뭐 닭 안심 요런 거 치킨 텐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으아 강인한 tough한 거랑 야들야들하고 연약한 tender 반대 단어로 꼽아봤고요. tough, tender 배워봤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보면 serious랑 funny 나와 있어요. 자, serious는 제가 강의할 때 정말 많이 나오죠. Are you serious? 너 진심이야? 너 진짜 진지한 거 맞아? 그래서 진지한 내지는 심각한이라고 쓰여요. 그거 반대되는 건 funny 막 웃긴 거예요. 우스운 거. 그 보통 이 serious랑 funny를 여러분이 비교하시려면 사람을 놓고 딱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뭐 매사에 serious 너무 진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으로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뭐 저도 뭐 한 명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유머가 좀 없고 매사에 진지한 사람 저 사람 좀 너무 serious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너무 재밌는 사람 있죠. 뭐 TV에 나오는 지상렬 씨, 저는 김영철 씨 이런 사람들을 저는 보면 그분들이 막 어떤 프로그램에 MC를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카메오로 나오면 보기만 해도 웃깁니다. 그 사람 되게 funny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상태라든지 어떤 사람 같은 거 표현할 때 나 지금 진짜 진지한 상태야. 나 장난이 아니야. 진지할 땐 serious라고 하고요. 야, 저 사람 정말 funny, 우습다. 우스꽝스럽다. 개그맨들 우리 주변에도 funny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fantastic이랑요. terrible 나와 있어요. 자, fantastic은 우리 뭐 판타스틱이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냥 판타스틱은 환상적인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진 않았었는데 그때 그 노래 있죠. 내 눈앞에 나타나 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F4라고 막 나왔어요. 뭐 멋있고 잘 살고 뭐 이런 남자애들 F4였는데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게 이제 F4가 아마 판타스틱 4였을 거예요. 뭔가 환상적이다. fantastic. 너무 좋을 때, 너무 멋질 때 하는
감탄사에 가까운 거죠. 야, 정말 그 쇼가 fantastic 했어. 그죠? 환상적인 fantastic이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정말 별로인 거, 안 좋은 거, terrible 우리 한번 배워본 적 있어요. 그죠? fantastic 너무 멋있고 환상적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진짜 형편없이 막 진짜 별로인 거, 끔찍한이라고 써놨죠. 정말 별로일 때는 terrible이라고 해요. fantastic, terrible 영어로요. fantastic, terrible, fantastic, terrible 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solid이랑요, liquid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고체의랑 액체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solid, 영어 발음으로 solid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liquid, 이거는요, 해외여행 자주 가신 분들은 종종 보셨을 수도 있어요. 메뉴판 보면은,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쓰여 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간판에도 있어요. 액체인데요. 우리가 물체의 상태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물을 놓고 보면 물이 추우면 얼음, 고체가 되죠. 얼음, 딱딱해요. 그건 solid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물이 녹았어요. 0도부터 100도 사이에는 액체 상태로 있죠. liquid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로 바뀌어서 공기 중에 수증기로 떠갑니다. 네, 거기서 고체의, 액체의, solid랑 liquid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액체를 말씀드린 게 이 liquid가 조금 바뀌면 liquor이라고 해서 liquor라고 해서 술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liquor 아니면 우리 보통 술 뭐라고 하죠? 술에 중독된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죠. 영어로 알코올은 알코올이라고 안 읽고 alcohol이라고 읽어요. alcohol 이렇게 읽어요. 그죠? 그래서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체, 액체 이거 뭐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려면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죠. solid, 고체의, liquid, 액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번 장에서는요. 부유한이랑 가난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유한, 잘 살고 부자인 거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rich라는 거 있죠. 그리고 가난한은 poor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rich랑 같이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이 weal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wealthy. 쌤, 그러면 wealthy랑 rich랑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rich가 쓰여야 될 때 wealthy 쓰셔도 상관없고요. wealthy가 쓰여야 될 때 rich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좀 느낌의 차이를 좀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rich는 그런 거예요. 그냥 돈 잘 벌고 좀 부자인 사람 있죠? 그냥 뭐 소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좀 rich 느낌이라면 wealthy는요. 뭐 유럽으로 생각하면 저기 뭡니까? 성주예요. 아니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귀족들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제가 아시는 분이 막 어떤 좀 부잣집에 시집 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갔어요. 남편이 되게 부잣집이래요. 그래서 뭐 하는데 이렇게 부잣집이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래. 할아버지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제일 이제 무서운 분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부자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 땅이든 건물이든 엄청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제 돈 걱정 없이 막 원래 부자이고 막 여유롭고 그런 사람들을 좀 이제 wealthy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요, rich 자리에 그냥 wealthy 자리에 rich 쓰셔도 상관없고 우리가 부자를 말할 때는 rich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wealthy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부자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은요, maximum이랑 minimum 나와 있어요. 자, maximum, minimum 이거는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여요. maximum 최고의, 최대의라는 뜻이에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정말 맥시멈으로 스피드를 냅니다. 그 자동차 막 200km 낼 수 있는 한 뭐 맥시멈으로 우리가 막 어떤 거 막 운동할 때 맥시멈으로 우리가 파워를 낼 수도 있고요. 내가 낼 수 있는 그 기계가 무언가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맥시멈이에요. 그와 반대로 최소한의 것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은 언제 쓰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어디 등록하는데 돈을 내야 돼요. 하지만 최소한 미니멈으로 내고 싶은 거죠. 뭐 미니멈 최소한의
요금을 낼 수도 있고요. 뭐 회비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달성하는데 미니멈의 노력만, 내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최대치는 maximum이라고 하고요. 최소치는 minimum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도 쓸 때 많이 써요. maximum, minimum, maximum, minimum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selfish랑 generous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어요. selfish는 제 강의에서도 꽤나 많이 썼기 때문에 잘 아실 수도 있어요. selfish는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보면 꼭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자원이 있습니다. 요만큼 있는데 이거 그냥 혼자 다 먹고 살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당연히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좀 도가 지나쳐요. 그러면 우리 뒤에서 얘기하죠. 야, 쟤 너무 selfish, 이기적이야. 이와 반대로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뭐 똑같은 게 있으면 나눠 먹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이들한테, 그죠? 아이들한테 보면 하하하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 어릴 때 그 generous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규칙이 딱 있었고 말 안 들으면 혼나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보니까 손주들한테는 또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내가 저랬으면 혼났을 텐데 손주들이 그러면 아유 애들 그냥 즐겁게 키워라. 그냥 줘라. 뭐 그냥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죠? 나이가 드시면서 사람들도 더 관대해져요. generous해집니다. 이 generous라는 단어가 실제로 영어에서 꽤 많이 쓰입니다만 한국말에서 쓸 때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우리한테 까마득히 먼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기적인 건 selfish이고요. 관대한 건 generous 되겠습니다. generous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broad랑 narrow 나와 있어요. narrow는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요. 뭔가 폭이 좁은 거 narrow예요. narrow라고 쓰는데요. broad는요. 이와 반대되는 폭이 넓은 걸 뜻해요. 요거 외우시려면 요거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방송을 broadcast라고 해요. 자, cast는 그 낚시하시는 분들 낚싯대 팡 던지는 거 우리 캐스팅 한다고 하죠. 던지는 거예요. cast. 근데 broad, 넓게 던지는 겁니다. 저기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 본사에서 안테나를 올려서 방송 신호를 쫙 뿌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국으로 그게 방송 신호가 broad, 넓게 쫙 퍼집니다. 그래서 broadcast라고 해요. KBS가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방송 시스템이에요. 그죠? KBS. MBC는 뭐지? M 문화 BC 브로드캐스팅 C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넓은은 broad, 좁은은 narrow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luxurious랑 basic 나와 있어요. 자, basic은 너무 쉽죠, 우리? basic. 네, basic. 제가 이제 핸드폰 요금제 제일 싼 거 하려면 basic 요금제를 써요. 월 몇만 원만 내면 전화하고 받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와 반대로 뭔가 막 호화스럽고 막 호텔 5성급 호텔 간다든지 아니면 요새 비싼 식당들 많죠. 그런데 가보면 야, 뭐 요만한 음식 나오는데 글은 막 호화스럽게 되어 있어요. 호화로운 별장, 호화로운 크루즈, 호화로운 자동차, 우리 이런 거 얘기할 때 와, 럭셔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호화로운이라고 형용사 형태는 luxurious가 돼요. 럭셔리에다가 us 정도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uxurious 그냥 앞에 있는 luxury 보면 뭔가 막 휘황찬란한 거다. 그와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한 건 basic. 한국에서 보통 basic이라고 하는데 basic, sick, S 발음 sick 해주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lively랑 dull 나와 있어요. 자, 우리 lively 앞에 있는 L-I-V-E, live는 뭐죠? 살다 잖아요. 그죠? live. live라고 읽죠. live, 살다 아니면 방송, 살아있는 방송, 라이브 방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live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뭔가 생명이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까? 네, 그거 L-Y예요. 그래서 lively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저도 몰랐어요. 제가 20대, 20살, 21살 때는 생기 넘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막 밤새 잠을 안 자도 그 다음날 살 수 있고요. 막 뭘 하든 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살부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가끔 이제 대학가에서 젊은 친구들 보면 나랑 좀 많이 다르네. 생기 넘치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애들 보면 막 소년들이 막 lively, 생기가 막 넘칩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좀 칙칙해져요. 머릿결도 막 윤기가 없어지고, 그죠? 윤기 없고 칙칙하고 한 게 dull이에요. dull. 뭔가 좀 덜 떨어지는 느낌 납니까? 뭐 덜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칙칙한 거 뭔지 알죠. 그래서 막 생기 있는 거 lively고요. 그와 반대로 그냥 나이랑 상관없이 좀 젊은데도 dull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lively, dull 있는데요. 뭐 dull보다 lively 정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friendly랑 cold 나와 있습니다. 자, 이 friendly는요. 친절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 친절한 대학인데 요거 보통 이제 친절한 생각하면 kind university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friendly university라고 해요. friendly. 그래서 이 친절한 영어 교실 홈페이지 주소도 friendly 여기 나와 있는 friendly에다가 uni 붙여서 friendlyuni.com이에요. 친절한 거는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가끔 만나면 어떤 가게 갔는데 막 lively, 생기 넘치게 friendly하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와 반대로 cold, 우리 cold 추운 거죠. 사람은 추운 거 뭐예요? 그냥 냉정하게 cold. 예를 들면 이 friendly 하신 분들은 뭐 장사하시는데 이제 가게 가면 그런 분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막 법원 같은 데 가요. 그러면 약간 콜드하죠. 좀 냉정하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riendly는 friend, 친구예요. 친구 뒤에다가 ly 붙인 거예요. 친구처럼 친절한 거 friendly 하고요. cold, 좀 냉정한 거. 물론 cold 춥다, 뭐 명사로 감기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사람한테 쓰이면 뭐 좀 냉정한 사람, 그죠? 느낌 오시죠?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noisy랑 silent라는 단어 있어요. 노이지. 옛날에 노이지라는 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노이즈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이어폰 같은 거 듣다가, 아니면 유튜브 보시다가도 지금 제 음성은 아마 또렷하게 들리실 겁니다. 근데 가끔 노이즈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치칙 하는 소리가 막 나요. 깨끗하지 않게.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노이즈가 있는데? 그죠? 노이즈. 그 노이즈에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출해 주시면 좋고요. 노이즈 낀 것처럼 뭔가 시끄러운 거, 노이지한 거예요. 노이즈. 반대로 고요한 건 silent입니다. 숲속에 있는 산장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어때요? 조용하고 고요해요. silent. 우리 그 캐롤 중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 있죠. 그게 그 영어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크리스마스 문화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거니까 Silent Night, Holy Night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고요한 밤, Silent Night, Silent, Silent, 고요한 걸 뜻하고요. Noisy랑 Silent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결혼한이랑 이혼한 나와 있어요. 결혼한 거는 married라고 하고요. 이혼한 거는 divorced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좀 이혼에 조금 보수적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 더 잘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지만 해외에서는 이혼하건 말던 진짜로 크게 별로 상관을 많이 안 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혼했으면 해외 나가서 친구한테 나 divorced 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결혼한 상태는 married고요. 이혼한 상태는 divorced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단어가 좀, 제가 이 단어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뭐 많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 할 때 필요한 단어들로 구성을 했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형용사 5강인데, 4강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단어들 자체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잘 안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주 못 봤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온 단어들이
꽤나 자주 쓰이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timid랑 confident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마음이 소심한 거, 그죠? 소심한 사람을 좀 timid하다고 얘기해요. 그와 반대로 막 자신감 넘치고 제가 할게요 하는 건 confident, 자신감 있는 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내가 너무 생소하지만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다 나올 단어들이에요. 보시고 까먹으시면 돼요. 네, 제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안 중요하고 어렵고 자주 안 쓰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제가 뽑아온 거 자주 쓰는 거 보시면서 외우고 까먹고 못 외우겠으면 그냥 취하라 하고 나중에 또 보시면 점점 조금씩 쉽게 느껴집니다. 그죠?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건 timid, 자신감 있는 건 confident라고 해요. 그죠? confident.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perfect이랑 wrong 있습니다. 자, 이 perfect.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죠? perfect. 아, 저거 진짜 퍼펙트해. 야구에서도 뭐 너무 잘 던져서 안타도 안 맞고 뭐 점수도 안 주고 볼넷도 안 주면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죠? perfect. 완벽한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말은 사실은 이제 imperfect이라고 im 앞에다 붙이면 완벽하지 않은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 단어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듣기 쉬운 wrong, 틀린, 그죠? 완벽하면 perfect. 아우 좀 저건 틀렸어. wrong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단어죠. 두 개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stable이랑 unstable 있어요. 자, 우리가 형용사를 반대되는 말 만들 때 앞에다가 un 붙일 때도 있고요. im 붙일 때도 있고요. 뭐 in 붙일 때도 있고요. 뭐 il 붙일 때도 있고 다양한데 이 stable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말을 unstable이라고 해요. 자, stable 요거는 안정된 상태예요. 뭐 경제가 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stable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기 중국이랑 대만의 관계는 stable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매우 unstable 합니다. 안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태가 경제가 뭔가가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 stable해. 되게 stable해. 꾸준하고 안정된 상태 stable. 이와 반대되는 상태는요. unstable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messy랑 정돈된이라고 하는 neat 나와 있어요. 우리 메시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리오넬 메시라고 아십니까? 축구 선수. 그 메시는 M-E-S-S-I를 써요. 메시. 리오넬 메시라고 정말 축구의 신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원래 뜻 자체가 메시라고 하는 게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 집에 청소를 며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청소하고 2시간만 지나도 집이 메시해집니다. 그와 반대로 착착착착 정리 잘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neat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neat 깔끔하고 정리 잘 된 건 neat고요. 아마 어지러운 거는 messy라고 하면 돼요. messy 지저분하고 엉망인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flexible이랑 rigid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rigid라는 단어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위에 있는 flexible은 외워주세요.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써요. 언제요? 네, 요새 직장인들이 옛날이랑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flexible time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원래 9시에 출근했다 5시에 퇴근하는데 나 오늘 일이 좀 있어. 그러면 7시에 출근했다가 3시에 퇴근한다든지 이렇게 내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일하는 시간만 지키면 돼요. 뭐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와야 되는 사람은 10시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일해도 상관없고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flexible time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발음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제가 flexible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XI가 있어서 이걸 C라고 읽는데 아니에요. flexible 서블에 더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융통성 있고 유연한 거. 시간을 요렇게도 옮기고 저렇게도 옮기고 저 사람은 되게 플렉서블한 사람이야.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뀔 수 있으면 플렉서블하다고 하고요. 반대로 막 융통 써놓고 그냥 딱딱하게 굳은 뭐 공무원 조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이제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기업은 조금 더 환경에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고, 네, 뭐 사실은 공무원들이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면 안 되죠. 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 안에서 rigid, 융통성 너무 나쁜 말인가요? 융통성 없고 완고하게 있어야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rigid랑 flexible 배워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아마추어랑 프로페셔널 나와 있어요. 요거 너무 쉽죠. 우리 예를 들면 축구로 칠게요. 조기 축구 나가시는 분들은 축구, 아마추어예요. 그와 반대로 우리 저기 K리그에서 뛰는 분들,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은 축구 뭐라고 하죠? 우리 프로 축구 선수라고 해요. 야구 하시는 사람은요, 프로 야구 선수라고 합니다. 그 프로가 어디서 왔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프로페셔널에서 온 거예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뭐 여기 아이스하키 선수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요, 프로페셔널 아이스하키 플레이어라고 하면 아이스하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거로 하는 거 우리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고, 반대로 그냥 취미로 하는 건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은요, amateur라고 하고요. 그냥 아마추어, amateur. 프로페셔널은요, professional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교수님 할 때도 비슷하게 말하죠. 프로페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 프로페셔널에서 프로가 왔다. 그죠? 아마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추어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famous, 유명한이랑 unknow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famous는요, 그 방탄소년단 엄청 famous합니다. 임영웅 씨요? 엄청 famous해요. 그냥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건 famous해요. 뭐 그 정도로 안 유명해도 뭐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사람도 famous하다고 얘기합니다. 유명해요. 유명이 뭡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한테 이름 대면 아는 걸 famous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로 무명의, 자 여기 unknow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앞에 있는 un은 좀 뭔가 반대되는 말인 것 같고, 그죠? 그 뒤에 있는 know는 know 저 알아요. know 알다잖아요. 그죠? know는요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unknown 안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에요. 뭐 우리 그 무명의 밴드가 연예인인데 무명이에요. unknown 합니다. unknown 알려지지 않는 무명이에요. 안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장소, 그죠? 알려지지 않은 사람 할 때 unknown 쓸 수 있고요. 유명한 건 famous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전장이랑 비슷하죠? 인기 있는 거랑 인기 없는 거예요. 인기 있으면 popular라고 하고요. 인기가 없으면 unpopular라고 해요. 쌤,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popular, 아까 배웠던 famous랑 이 popular 뭐가 달라요? 사실은 그냥 같이 쓰셔도 돼요.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나 유명한 거나 인기 있는 거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좀 나누어 보자면 이 famous 같은 경우는 뭔가 이름을 알린 거예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임영웅이 이름을 알려서 사람들한테 유명합니다. famous해요. 반대로 이 popular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우리나라 말도 유명한 거랑 인기 있는 건 좀 다르죠. 인기 있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떤 게 인기 있을까요? 저희 이제 부모님 보면 등산 같은 거 종종 자주 가시거든요. 그 연령대 60대 이상에서 보시면, 60대를 포함해서 보시면 등산하는 거 popular, 한국에서 등산은 인기가 있어요. 삼겹살 먹는 거 popular 합니다. 그죠? 인기 있죠? 그렇게 뭔가 사람 이름 알려준 건 famous 느낌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 인기 있는 거 이런 건 popular,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건 popular 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차이까지 우리가 알지 않으셔도 famous 유명한 거고 popular도 사람들이 많이 유명한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반대로 아까 unknown 했던 것처럼 인기 없어요, 그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unpopular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저기 등산하는 거 유명하니까 그건 popular예요. 등산을 가는 설악산, 한라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게 popular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산들의 이름이 알려진 거니까 famous한 거예요. 저기 설악산, 야 해외에서 누가 왔어요? 야 설악산 거기 진짜 famous, 유명한데요. 근데 한국 문화를 알려주면서 야 우리 등산하는 거, 등산 사람들 되게 많이 해, popular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이고요. 오늘 강의하면서 수고 정말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vacant랑 occupied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참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쓰느냐? 호텔 방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vacant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요거 제일 많이 보는 데는 그 비행기 화장실이에요. 대충 다들 아시겠지만 비행기 화장실이 비어 있으면 밖에서 그 손잡이인데 보일 때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네, 초록색으로 보이고 vacant, V-A-C-A-T, vacant라고 써 있어요. 그와 반대로 누가 쓰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돌아가고 occup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occupy라는 이제 동사에서 온 건데 occupied도 이것도 설명하려면 진짜 많아요. 내가 직업이라고 할 때는 occupation, 입국신사 쓸 때 보면 직업 occupation이라고도 하고요. 이 occupied, 일제 강점기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식민 통치하는 거, 그것도 표현이 그 수위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어쨌든 occupied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이지만, 우리가 쓸 때는 어디뿐이다? 어떤 거? 비어있을 때 vacant. 쓰고 있을 땐 occupied. 비행기 화장실 아니어도 해외 나와서 화장실에서 보면 vacant, occupied. 참 자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가 그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60단어 아주 야무지게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형용사 계속 찾고 있는데 강의를 몇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어려워지면 이제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요. 저도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봐주시는데 이거 제가 막 찾고 만들고 강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찾아주시는 컨텐츠를 저도 모르게 계속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5강, 이게 형용사 만드는 말 5강인데 많이 봐주셨다. 하면은 6강이 또 나오는 거고 이제 너무 이 수준까지는 조금 너무 어렵구나가 된다면 이제 5강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